여러분, 50년을 한 가정에 헌신한 어머니가 유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여인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024년 봄 서울 강남구 법정의 선 72살 박순자 씨.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2년 봄 21살의 박순자는 서울 중구의 한 포목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26살 청년 김영수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 나랑 같이 미래를 만들어 볼 생각 없소? 영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재였고 포목상 점원으로 일하며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셋은 낳읍시다. 든든한 가족 만들고 싶어요. 순자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1973년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1976년에는 둘째 딸 수진이, 1980년에는 막내 아들 영호가 태어나며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영수는 1978년 작은 원단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남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가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잠을 안 자? 어린 수진이 물었던 말이 아직도 순자의 귀에 맴돕니다. 엄마는 너희들 보면 피곤한 줄 모른단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988년 올림픽 특수로 영수의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도매업에서 원단 제조로 사업을 확장했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남편을 도왔습니다. 순자야, 고맙소. 당신 덕분이요. 영수는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순자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이 가정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1995년 사업이 더욱 커지며 영수는 서울 강남에 빌딩 한 채를 샀습니다. 5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당시 시세로 8억 원이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도 재산이 좀 생겼소. 아이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소.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그녀에게 빌딩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빌딩 등기부등본에는 영수의 이름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이름 넣으면 안 돼요? 아이고, 순자야. 사업하는 사람은 위험해서 배우자 명의로 안 하는 거요. 나중에 빚지면 어떻게 하겠소? 걱정 말고 내 이름으로 해두는 게 안전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2000년대에 접어들며 자녀들이 모두 결혼했습니다. 첫째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둘째 수진이는 중학교 교사로, 막내 영호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후계자로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영수가 68배 나이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영수는 목숨을 건졌지만 한쪽 팔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막내 영호가 맡게 되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영호의 말에 순자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수는 건강이 나빠진 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더욱 헌신적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영수의 서재에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김영수는 강남 빌딩과 회사 지분 전체를 막내 아들 영호에게 상속한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하지만 순자는 영수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나쁜 남편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해보자. 분명 오해일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6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고인은 백의종군의 자세로 사업에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이십니다. 문상객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눈물로 남편을 보냈습니다. 49제가 끝난 후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유산 정리를 해야겠어요. 첫째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막내 영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2021년에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강남 빌딩시가 32억 원과 회사 지분 가치 8억 원 전체를 막내 아들 김영호에게 상속한다. 뭐라고? 첫째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형제가 셋인데 막내한테만? 형, 저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 이름은 왜 없어요? 둘째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유언장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엄마가 법정 상속분을 받으실 수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자녀 셋과 배우자가 있으니 총 재산 40억의 33.3%인 13억 3천만 원은 엄마 몫이에요.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아버지 유언을 따라야죠. 저는 회사를 운영해야 해요. 빌딩과 회사 지분을 나누면 경영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는 제가 모실게요. 생활비 드릴게요. 순자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야, 엄마가 50년 동안 뭘 했는지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도 받으면 안 되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회사 생각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헌신한 가족이 자신을 재산 분배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부인께서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유류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약 6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셔야 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상상이나 되었을까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순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 선 순자와 세 자녀. 한때 화목했던 가족은 원고와 피고로 갈라섰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밝혀주십시오. 판사가 물었습니다. 막내 영호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원고 박순자 씨는 가정주부였습니다. 모든 재산은 고인 김영수 씨가 사업으로 형성한 것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순자 측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1978년부터 2015년까지 37년간 남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장부 정리, 직원 관리, 재료 구매까지 담당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변호사는 낡은 장부들을 제출했습니다. 순자가 직접 쓴 장부였습니다. 이 장부들은 1978년부터 1995년까지의 것입니다. 모두 원고의 필체입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이 나왔습니다. 남편 회사의 옛 직원들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회사가 안 돌아갔어요. 사장님은 밖에서 영업하시고 안에서는 사모님이 다 관리하셨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거 봤어요.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증언이 이어지자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첫째 민수가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020년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너희 엄마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계속하세요. 아버지는 제게 비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995년 강남 빌딩을 살 때 사실은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엄마 친정 땅을 판 돈이었습니다.
뭐라고? 영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잊고 있던 기억이었습니다. 1994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에게 경기도 파주에 있는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3억 원 정도 했대요. 그래서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땅을 팔아서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아버지는 그 돈으로 강남 빌딩의 계약금을 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빌딩을 본인 명의로만 올렸습니다. 엄마께 말씀도 안 드리고요.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그게 정말입니까? 영호야, 너도 몰랐던 거야? 아버지가 2020년에 나한테 그 얘기하면서 울었어. 내 엄마에게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꼭 보상해주고 싶다고 하셨어. 그런데 민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제가 아버지 서재에서 찾은 게 또 있습니다. 민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2021년에 쓰신 편지입니다. 봉인되어 있었는데 내가 죽은 후에 순자에게 전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펼친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민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오. 나는 당신에게 평생 빚진 사람이요. 1994년 당신 어머니가 물려준 땅, 당신은 한마디 불평 없이 나에게 주었소. 나는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웠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재산 등기에 올리지 않았소. 왜냐하면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업 실패가 두려웠소. 혹시 내가 망하면 당신만이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배우자 명의를 피한 것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유원장, 나는 영호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었소. 하지만 당신도 꼭 보호하고 싶었소. 그래서 나는 영호에게 따로 약속을 받았소. 2021년 5월 23일 나와 영호는 따로 만났소. 영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호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엄마를 잘 모셔라. 그리고 유산 중 최소 30%는 엄마께 드려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영호야, 너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런데 왜 엄마께 안 드렸어? 저는 회사가 중요했어요. 회사를 지키려면 회사가 엄마보다 중요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둘째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2022년에 영호네 집에 갔을 때 영호 부인이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호 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면 재산 분할이 복잡해져. 차라리 시어머니께 독립하시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냉대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호는 그 말에 동조했어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인 김영수 씨는 1995년 빌딩을 구입할 때 부인의 재산 3억 원을 포함해 총 8억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막내 아들에게 구두로 부인을 보호하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 김영호 씨, 아버지의 부탁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영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사업이 너무 중요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걸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024년 6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박순자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한다. 피고 김영호는 원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덧붙였습니다.
고인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가 컸음을 인정한다. 또한 고인의 유언 취지가 원고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려했다. 법정을 나온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았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순자는 받은 돈 중 3억 원을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눠줬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돈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6억이면 충분하단다. 너희들도 각자 가정이 있잖니. 영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호야,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다만 섭섭했어. 50년을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엄마, 회사 잘 운영해라.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던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것을. 순자는 나머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50평생 처음으로 자신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왜 갑자기 봉사를 하세요? 복지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나처럼 인생 후반에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제 권리를 찾았잖아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권리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법적 권리가 있어요. 2024년 가을 순자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5년 추석, 순자의 새 집에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엄마, 송편 맛있어요. 손주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엄마, 올해 회사가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났어요. 엄마께 용돈 드릴게요. 아니다, 영호야. 엄마는 충분해. 그 돈으로 직원들 보너스 주렴. 엄마, 대신 말이다. 너도 내 부인한테 잘해라. 내 부인도 나처럼 헌신하고 있어. 나중에 서운하게 만들지 마라.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겠어요. 당신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에필로그.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산 사람들의 노고는 마땅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둘째, 법은 약자를 보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제 권리를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삶도 가치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많은 시니어들이 순자 씨처럼 생애 후반부의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순자 씨의 말처럼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글을 마치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라고 말씀해 주세요.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